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21년도 달라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소득세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1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제로금리 시대, 전세 대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들. 부동산 시그널 시청자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 어느덧 2021년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획기적인 세제 감면 혜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4년 단기 임대는 30%, 8년 장기 임대는 75%의 소득세 감면이 주어졌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단기 20%, 장기 50%로 세액 감면이 축소됩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세 번째,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이 부여됩니다. 네 번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민영주택 청약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까지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변경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른 보유기간,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재건축, 실거주 2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청약제도에 있어서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입니다. 축소. 자, 이 내용은 기존에 지금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이 변경이 되면서 현행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임대주택 요건을 1호 이상, 기준시가 3억 이하,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임대소득, 세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감면율을 보시면 단기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75%를 임대소득에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일몰로 끝나는 혜택이었는데 3년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3년을 연장시켜서 일몰 기간이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혜택이 내년 2021년도 12월까지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세액 감면율 축소. 기존에는 30%, 75%를 모든 임대주택에 한해서 혜택을 줬지만 추가적으로 2021년도 내년 소득분부터 보시는 대로 기존의 1호만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30%, 75%. 2호 이상부터는 단기 민간임대는 20%,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50%로 축소가 되는 세액 감면율 축소에 대한 내용이 2021년도 소득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문자 상담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됩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나왔던 내용이고 적용 연장을 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기존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입니다. 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이 주택의 취득일 기산일은 취득일로부터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2017년도 파리대책 이후 8월 3일 이후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자, 개정안에서는 1, 2번은 동일하고요. 3번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보유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죠. 자, 보시는 대로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이고 보유기간을 재산정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자,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 봉양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시청자분께서는 이 내용에서 예외적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뒷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비과세 보유기간을 좀 그래프, 표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최종적으로 A, B, C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A주택을 2019년도 7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2개 남았죠. 그리고 B주택을 올해 8월 달에 양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C주택만 남았습니다. 자, 기존에 올해까지는 C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 올해 안까지 12월 말일까지는 C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1년도 매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B주택을 매도한 8월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8월 이후가 돼야지 C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라는 부분을 달라지는 비과세 보유기간의 요건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예외조항, 일시적 2주택, 상속, 봉양에 대한 해당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대로 3주택자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의 같은 경우에는 1주택, 종전주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위를 보시면 A, B 주택을 가지고 있고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17년도에 A주택과 B주택을 매도를 했고요. 없습니다. C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두 주택, A, B주택을 양도를 하고 D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신규주택이고요. 그리고 C주택이 종전주택입니다. 그러면 C주택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해당이 돼서 매도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 취득 기산일을 취득점의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B주택을 양도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2017년도 8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최초에 C주택을 매입한 2014년도 12월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최초 취득일로 보는 부분이 맞다라는 부분이 기재부 6권 해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2주택, 상속, 봉양에 의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있어서 기산일 시점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재건축.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조합원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6.17 대책에 나왔었죠. 자, 현행 보시면은 실거주 요건 없이 조합원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6.17 대책에 의하면 수도권, 투기가열 지구 이 중에서도 과밀 억제 권역, 과밀. 자, 권역 중에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자연 보전 권역이 있는데요. 특히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기 가열 지구 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해 주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요 밑에 내용은 뭐 2년의 거주 기간 자체가 연속되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서 자,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이번 달 12월 달에 개정이 이루어지고자 진행 중인데 현재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서 상임위 통과가 될런지 아니면 이번 연도 말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 통과 이후에 3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적용이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보신 대로 개정 이후에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되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올 9월 달이죠. 9월 달에 예외 조항이 한 3가지가 나왔습니다. 3가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첫 번째, 상속, 이혼 등 혼인 이혼입니다. 이혼 등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거주를 하신 재건축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된 상태라면 부모님의 거주기간과 자녀의 거주기간을 모두 다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정 부분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하게 되면 자녀가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에 충족됐다라고 보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자,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생업, 질병, 취약 등에 의해서 다른 세대원 모두가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 이 다른 지역은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게 증빙이 된다고 하면 두 번째 2년 실거주에 대한 요건을 예외사항으로 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장기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 조합원 분양 공고 당시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거주 2년을 안 해도 되고요. 또한 그리고 의무 기간이 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내가 입주를 하고 했지만 조합원 분양 공고까지 기간이 2년이 안 될 경우에도 적용을 이 실거주 2년에 대한 부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의 예외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청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들이 좀 눈여겨보실 내용입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고 실망했던 게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21년도 1월 달부터 시행 예정으로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과 민영 보시면은 100% 맞벌이는 120%, 민영 같은 경우에는 75%, 우선 75%에 있어서는 100%, 맞벌이는 120%, 120%, 130%의 적용을 소득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정확한 내용을 보시려면 청약홈 특별공급 내용을 보시면 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개정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은 우선적으로 우선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70%에서는 소득 기준이 공공 현행과 동일합니다. 일반의 30%를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40%, 홀벌이 같은 경우에는 130%를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소득 구간을 좀 완화시켰고요. 민영 같은 경우에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또 동일하지만 일반 공급에 있어서 140%, 맞벌이는 160%까지, 160%는 약 1억 원이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구간까지도 일단은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에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또 완화되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공공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였고요. 그리고 민영 같은 경우에는 130% 이하였지만, 자, 우선공급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30%로 완화가 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영 같은 경우에도 160%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약 1억 원 남짓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2021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이 돼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청약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소득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의 규제와 많은 내용들의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번쯤 본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 자산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